예, 안녕하세요.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8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 AVR 기초를 강의하는 강사 송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요, 스태핑 모터의 속도를 조절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세 개의 키를 눌러 가지고요. 세 개의 키를 눌러서 D0를 누르면은 굉장히 고속으로 돌고, 그 다음에 D1을 눌렀을 경우에는 중속, 그 다음에 D3를 눌렀을 경우에는 천천히 1초 단위로 돌아가는 그러한 스태핑 모터를 구동을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그게 간단한 그 프로그램 실습이 끝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AVR 기초에서 그 직렬 통신, 시리얼 통신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타이머와 카운터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시간이 되면은 프로그램까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약속했던 요 스태핑 모터의 속도를 키보드를 통해서 제어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AVR 스튜디오를 클릭합니다. 자, AVR IDE가 떴습니다. New 프로젝트 AVR GCC A012라고 클래스 이름을, 프로젝트 이름을 정하겠습니다. AVR 시뮬레이터 애트메가 128 여기 이렇게 프로젝트가 떴습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크림슨 에디터에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에 프로그램에 자, 이렇게 바탕화면에서 프로젝트의 C 소스 코드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sharp define fcpu는 1600000 13일로 sharp include avr io.h sharp include util delay.h 자, 매크로를 선언하겠습니다. sharp define true는 1이다. sharp define dex는 언더바 delay가 밀리세크다. 자, 또 하나 지금 저희가 저번 시간에 설명했던 것처럼 스태핑 모터를 구동하는 이 모터 드라이버가 스태핑 모터 전용 드라이버가 아니라 DC 모터 드라이버입니다. 그래서 DC 모터를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스태핑 모터를 구동하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매크로를 선언합니다. define SE 이 set이라는 뜻입니다. 특정한 비트를 1로 세팅하라는 그러한 매크로입니다. 1로 세팅하여라. 특정한 비트를 왼쪽으로 밀어서 1로 세팅하여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저번 시간에 이미 여러분들이 DC 모터에 관한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DC 모터의 제어 신호를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가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강의한 DC 모터 강의 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그 부분을 제가 카피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카피를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A 모터의 정회전, 요것은 A 모터의 역회전입니다. 이게 제가 저번 시간에 역회전이고요. 요것은 B 모터의 정회전이죠. 그 다음에 이것은 B 모터의 역회전입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요. 요걸 선언한 다음에 이제 메인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메인 함수죠. integer main while true return 0 이렇게 만들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모터 드라이버는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면요. 모터 드라이버는 B 드라이브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복사를 해오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터 드라이버가 DC 모터 드라이버가 B 모터에 B 포트에 연결되어 있어요. 따라서 B 포트는 모두 출력으로 정한다. 그렇죠? 네. 데이터를 내보내는 거니까 출력으로 정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키보드는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면 D 포트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네. 자, 그 다음에 키보드는 D 포트에 연결되어 있으므로 모두 입력으로 잡아야죠. 그죠? 키보드에서는 데이터를 입력받으니까 입력으로 정한다. 자, 입력으로 정하려면은 데이터 디렉션 of D 포트는 입력으로 정하려면은 다시죠. 0x 00으로 모든 비트를 0으로 해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일상여자 방식으로 데이터를 스태핑 모터를 구동시켜야 되는데 그 일상여자 방식으로 구동하는 방식은 제가 저번에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스태핑 모터는 A, B 4개의 신호를 동시에 보내야 되는데요. A바, 그 다음에 B바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여기서부터 0001, 그 다음에 0010, 0100, 그 다음에 1000. 그래서 이 신호를 계속 반복해서 돌리면은 모터가 돌아갑니다. 이때 요거 A 모터의 정회전, A 모터의 역회전, 제가 말씀드렸죠. A 모터의 정회전, B 모터의 정회전 플러스 B 모터의 역회전. 그러니까 요걸 순서를 잘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자, 제일 먼저 뭐가 있어요? B 모터의 역회전이죠. 여기가 1이니까 처음에 역회전. 그 다음에 A 모터의 역회전, AB. 그 다음에 B 모터의 정회전. 그 다음에 A 모터의 역회전.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연결한다는 거. 신호를 보내면은 바로 돌아가면서 신호를 보내면은 여러분들 DC 모터 드라이버로도 스태핑 모터를 돌릴 수 있다는 것. 일상여자 방식으로요. 요거 여러분들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요건 뭐냐면은 일상여자. 한 개 이상만 자석으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일상여자 방법으로 스태핑 모터에 보내는
신호죠. 그래서 그것을 DC 모터 드라이버의 A 모터 정력 회전, 정회전, 역회전, 그죠? 네, 그 다음에 Q 모터가 A 모터죠. 네. A 모터의 정회전, 역회전, 그 다음에 B 모터의 정력 회전 단자에 연결한다. 네, 이렇게 하는 거 저번 시간에 이미 배우셨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이렇게 여기 이렇게 요 스태핑 모터를 요 DC 모터 드라이버의 정력 그 4개 신호를 정력 회전 단자에 이렇게 핀에 순서대로 요 순서대로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판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판이라는 변수를 만들어 보고, 먼저 키보드로부터 스위치 입력을 받는다. 자, 키보드로부터 스위치 입력을 받겠습니다. do, 이거 이미 하셨죠? do 판이라는 데다가는 키보드로부터 데이터를 입력받더라. 핀, 그렇죠? 어디? 디포트로부터 입력받더라. 그런데 지금 스위치 3개로부터 입력받는 거잖아요. 스위치 3개로부터 입력을 받으니까, 자, 판은 제일 왼쪽에, 오른쪽에 3비트, 그러니까 D0, D1, D2로부터 받아야 되니까 3비트입니다. 그래서 그 3비트가 1인지 0인지를 알아보려면은 입력받은 데이터하고 비트핸드를 시켜봐요. 어떻게 해요? 16진으로 하자면 어떻게 되죠? 0B에 0000 0111 이렇게 해가지고 오른쪽에 3비트하고 비트가 요 3비트가 오른쪽에 3비트가 0인지 1인지를 체크해요. 근데 요거 16진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111은 7이니까 0x 07 이렇게 하면 되죠. 네, 이렇게 하셔도 돼요. 0x 07은 바로 요거죠. 네, 이렇게 왼쪽에 3비트를 체크하는 겁니다. 자, 3비트를 체크하는데 아무것도 안 눌렀으면 어떻게 돼요? 0이죠. while 판이 뭐하고 같으면은 계속 돌아라. 그렇죠. 0x 00이면 계속 돌아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눌렀으면 다시 가가지고 데이터를 입력받으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판이 뭐이면은요, 0x01 제일 오른쪽에 있는 키보드를 눌렀으면은 이제 여기서 먼저 먼저 이렇게 눌렀으면은 이제 B포트에 모터를 돌리기 시작해야 되겠죠? 모터를 돌려라. B포트에 어떤 신호? 모에 P번째 신호를 보내어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여기서 이제 P는 애초에 P를 0으로 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부터 돌려야 되기 시작하니까. 이게 0번째 방. P가 여기를 가리키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P는 0번째 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차례대로 이렇게 계속 DC 모터 드라이버로 이 신호를 차례대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돌리면은 모터가 돌아가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P가 0. 즉 요거부터 출력하는 거예요.
자, 출력을 합니다. 가보시죠. 출력을 하는데, 출력을 하고, 이제, 그 다음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그리고 모타의 값을 출력하고, P번째 방의 값을 출력하고, P를 하나 증가시켜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무작정 증가시킬 수가 있나요? 아니죠. 0, 1, 2, 3까지만 출력하면 되니까,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P는 하나 증가시켰는데, alright. 예, P는 하나 증가시켰는데, 만약에 P가 얼마보다 크면 안 될까요? 그렇죠. 3보다, 아니요, 4보다 커야 되나요? 예. 4가 됐을 경우는 안 되니까 3보다 컸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3보다 컸을 경우에는 P는 다시 0으로 놔야 되겠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0으로 놓는데요. 요거는 나중에 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나중에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 하고 튀어나와도요. 다시 키보드를 입력을. 여기서 중요한 거는 D2. 그 1번을 눌렀을 때는 고속이니까 우리가 멈추는 시간을 한 3ms로 해놔요. 그리고 이렇게 끝냅니다. else if 이번에는 판이 0x 02 그러니까 두 번째 거를 눌렀을 때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요것도 사실은 요것도 일단 이렇게 하죠. 네. 그리고 일때는 요거 똑같이 써줘야죠. 네. 요걸 똑같이 써줘야 하는데 port b에다가는 모터에 역시 P의 더블 플러스 이렇게 해. 근데 이거는 가만히 보니까 항상 실행해야 되니까 그냥 여기다 놔도 상관없네요. 그죠? 네, 여기 먼저 실행을 하고 여기서 이렇게 되면은 그냥 딜레이 시키는 것만 합니다. 자, 중간 정도 멈추는 건 중간 정도 속도는 한 300 정도로 할까요? 300ms 정도 해보겠습니다. 300ms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에어스 이제 세 번째를 눌렀다는 얘기죠. 그때는 1초씩 증가해야 되니까 D 1ms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느립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여기다가 만약에 P가 3보다 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P를 다시 0으로 해놔야 돼요. 왜냐면은 다시 돌아가가지고 여기서 요거 출력하고 그 다음 요거 한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요거 차례대로 그러니까 요 안에 값을 차례대로 이렇게 출력했다가 다시 이렇게 빙빙 돌아가면서 출력해야 되니까 여기서 즉 P가 3일 경우에는 3보다 클 경우 4가 되는 경우죠. 그때는 다시 P를 0으로 놔서 처음부터 돌아가게 해야 되죠. 자 이렇게 해서 while문을 돌면 되겠죠. 계속.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말하자면은 여기서 멈추고 있는 동안 더 이상은 모터가 돌지를 않아요. 이만큼. 그래서 요거를 사실 한번 제가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요. 한번 가서 컴파일을 해보겠습니다. 예, 오류가 없으니까 한번 보내봅니다. connect 그 다음에 여기 가서 A19죠. A19
요거를 프로그램하고 속 돌려봅니다. 반응이 없어요. 왜냐면은 키보드를 입력받느냐고 기다리는기 때문에 더 이상 돌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어떻게 고쳐야 되냐면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를 어떻게 고치냐면은 사실은 이게 없어야 돼요. 이게 없고 그냥 데이터를 입력받고 그 다음에 그대로 다음 칸으로 가야 됩니다. 다음 칸으로 가야 됩니다. 기다릴 필요 없이 아무것도 입력 안 했어도 가가지고 먼저 세팅한 그 방법으로 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시 else if를 하나 써줘야죠. else if 판이 뭐하고 똑같으면요 0x 세 번째 키는 0, 4죠. 네. 세 번째 키는 0, 4입니다. 1, 2, 4니까 이럴 때는 1000이고 뭐 엉뚱한 키를 눌렀으면은 else 이때는 이제 else 여기서는 이때는 모타를 정지해야 되겠죠. 모타를 정지해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서 요게 다 여기로 들어가야 되네요. 여기서는 이렇게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 가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들어가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서는 여기서는 이상한 키를 눌렀으면 port bport에는 모타를 정지시켜라 stop 이거를 내보내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내보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보낸 다음에 한번 컴파일을 하고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P0은 while문의 바깥에 놔야 되죠. 한번 처음에 시작할 때 계속 처음으로 돌아가서 0이 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고치고 해보겠습니다. 빌드 자 오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connect program 자 한번 실행을 시켜봅니다. 안됩니다. 안되고 이제 키보드 0번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게 안되는데요. 잠깐 어떤 이유가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쪽인가요? 되네요. 미안합니다. 자 0번을 누르고 있으니까 계속 돌아갑니다. 놓으니까 씁니다. 쓰죠? 당연히 쓰죠. 자 두번째 제가 0번째 1번째 스위치를 헷갈렸어요. 자 두번째 스위치 누릅니다. 이렇게 300ms로 천천히 돌죠. 자 마지막 스위치 1초마다 한 번씩 돌죠. 보이십니까? 이렇게 도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요걸 보세요. 자 0번째 스위치를 누릅니다. 빨리 돕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스위치를 누릅니다. 아직 안 보이는데 천천히 돌아갑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 스위치를 누를 때는 1초마다 한 번씩 돌아갑니다. 제가 요 위에다가 어떤 표시 같은 걸 한번 넣으면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거를 요거를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자,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자, 0번을 먼저 눌러봅니다. 아이고. 제가 다른 거를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자, 한번 0번을 눌러보겠습니다. 아이고, 요거를. 자, 여기 이렇게 빨리 돌아갑니다. 자, 두 번째를 눌러봅니다. 이렇게 천천히 돌아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를 눌러봅니다. 그러면 1초마다 한 번씩 돌아갑니다. 이렇게.
1초마다 한 번씩 돌아가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그 스태핑 모터의 속도를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요거 간단하게 설명하고 빨리 타이머하고 카운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처음에 P를 0으로 놓습니다. 그 다음에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받아서 그것을 판에 놓은 다음에 가장 오른쪽에 3비트를 한번 체크합니다. 그게 1인지 아닌지. 그래가지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스위치를 눌렀으면은 모터 B에 P번째 방해 값을 출력하라고 그랬는데 돌아가는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요거죠. 요거. 3ms 동안만 멈추라고 그랬어요. 펄스하고 펄스. 그러니까 굉장히 1.8도를 돌리는데 한 스텝에 1.8도를 돌리는데 그 기간이 그 다음 돌리는 때까지의 그 시간이 3ms밖에 안 되니까 1000분의 3초. 굉장히 빨리 반응하는 거죠. 근데 두 번째 키를 눌렀으면 300ms 동안, 그러니까 10분의 3초, 그러니까 굉장히 조금 요것도 길죠.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 키를 눌렀으면은 어떻게 해요? 1초 한 스텝을 돌고 1.8도를 도른 다음에 1.8도를 도른 다음에 1초를 기다려야 되는 거니까 굉장히 길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엉뚱한 키를 누르면은 물론 체크도 안 하겠지만은 어떤 키도 누르지 않았으면 그냥 포트 B의 값을 스톱하고 있어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요거죠. 또 그 한 바퀴 빙 돌렸으면은 신호를 일상여자 방식으로 인해서 한 바퀴를 빙 돌렸으면 다시 처음으로 가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키보드를 누르고 있는 동안 한 키보드를 누르고 있으면 계속 뭐냐면은 스태핑 모터가 돌아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거는 이미 저번 시간에 다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요 매크로에 대한 설명, 이것은 여러분들한테 이미 저번 시간에 다 설명을 해 드렸기 때문에 의심이 가시는 분들은 이전 영상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요 스태핑 모터 속도 조절하는 걸 잠시 프로그래밍을 해봤고요. 이제 정말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될 타이머와 카운터에 관한 그 기본 설명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수업을 할 때 가장 힘들고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것이 바로 타이머와 카운터에 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 타이머 카운터는 사실은 어렵지 않은 부분이에요. 알면은 굉장히 쉬운 부분인데 이게 워낙 처음 이제 고등학생이 되신 분들은 이러한 개념을 처음 접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능한 한 타이머 카운터에 대해서 쉽게 설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타이머 카운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타이머라는 것은 시계라는 뜻입니다. 그냥 시계예요. 시계. 그 다음에 카운터는 세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니까 타이머 카운터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시계의 그 시간이 가는 거를 센다는 뜻입니다. 이해 가셨죠? 타이머 카운터라는 건 뭔가요? 시간이 가는 것을 세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간을 셀 때, 시간을 세는 방법,
이런 카운터, 세는 타이머, 타이머 카운터, 그러니까 시간을 세는 거에는 세 가지 시계가 있어요. 타이머 0, 타이머 1, 타이머 2, 타이머 3. 이렇게 네 개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계에는 네 개의 시계가 있다는 거예요. 타이머 0, 타이머 1, 타이머 2, 타이머 3. 이렇게 네 개의 시계가 있는데, 여기서 타이머 0와 타이머 2는 8비트 시계예요. 8비트 시계. 타이머 0과 타이머 2는 8비트 시계이다. 그 다음에 타이머 1과 타이머 3는 16비트 시계예요. 16비트 시계입니다. 자, 그 다음 이러한 시간을 세는 장치를 이제 제어하기 위해서는 레지스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레지스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타이머 카운터 컨트롤 레지스터라고 해서 TCCR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시간을 세는 레지스터인 타이머 카운터라고 하는 레지스터가 있어요. 타이머 카운터라는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요거. 그 다음에 요렇게 시간을 셀 때 어디까지 세어라, 그리고 어디까지 세어라 하고 미리 값을 세는 개수를 넣어주는 레지스터가 있어요. 그것을 OCR이라고 그러는데요. 아웃풋, 출력, 컴페어, 비교, R, 레지스터 그런 뜻이에요. 아웃풋, 컴페어, 레지스터. 자, 요 세 개의 레지스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타이머, 카운터, 컨트롤 레지스터, 제어 레지스터, 그 다음에 타이머, 카운터 레지스터, 그 다음에 아웃풋, 컴페어, 매치 레지스터, 요 OCR 레지스터라는 게 있는데 요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타이머 카운트웨어가, 그러니까 시계가 돌아가고 그 시계가 돌아가는 걸 세는 방법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그냥 무지막지하게 세는 일반 모드가 있어요. 그냥 0서부터 8비트면은 0서부터 256까지 세고, 그러니까 0000서부터 1111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세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CTC 모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노멀 모드, 그러니까 일반 모드에서는 한 번 세고 나면은 세는 기계가 그냥 멈춰버려요. 더 이상 안 세. 예. 그런데 CTC 모드가 있어요. 요건 뭐냐면은 Clear Timer on Compare Match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막 세요. 세다가 다 세고 나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요. 자, 일반 모드는 어떻게 한다고요? 한번 세고 나서 끝까지 가면 안 샌다. CTC 모드는 어떻게 한다고요? 한번 세고 나서 끝까지 가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온다. 예,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PWM 모드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Pulse Width Modulation이라고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 카운터가, 그러니까 세는 장치가 그 시간을 막 세요. 세다가 어디까지 세라 하고 우리가 알려주거든요. 어디까지만 세라. 알려주는 레지스터가 대개 OCR이라는 레지스터인데요. 예, 아웃풋 컴페어 매치 레지스터. 요긴데, 여기다가 이제 어떤 숫자를 넣어줘요. 예를 들어서 5가지만 세라 그러면은 0서부터 휙 쉬기 시작해서 5가지 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이 PWM 모드는 이렇게 어떤 특정한 포트의 어떠한 특정한 비트로 처음에는 1을 내보내고 있다가 딱 5개를 딱 세는 순간 0으로 뚝 떨어져요. 예. 이러한 어떤 특정한 비트로 어떤 신호의 변화된 신호를 내보내는 것, 요것을 PWM 모드라고 합니다. 예. 그럼 요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더 알기 쉽게, 제가 학생들에게 현장에 있을 때
교재 적어주고 도저히 안 돼가지고 제가 학생들한테 적어주고 수업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알려주니까 그래도 조금 학생들이 이해를 하더라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타이머 카운트에 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였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죠. 시스템 클럭은 우리가 시스템 클럭은 보통 16MHz죠. 항상 여러분들 프로그램 할 때 클럭을 고정시켰죠. frequency of CPU의 클럭은 16MHz다. 이렇게 했습니다. 1600만 헤르츠라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 이 시스템 클럭은 같은 신호인 1과 0을 반복하는데요. AVR의 모든 명령어 처리가 바로 이 클럭 신호의 장단을 맞춰요. 말하자면은 우리가 북소리에 맞춰서 행진하는 군인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운동장에서 군인들이 빨리 행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북을 빨리 쳐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발작을 좀 더 빨리 움직이겠죠. 따라서 CPU의 클럭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는 명령어 처리도 빠르다는 얘기예요. 네, 클럭 신호에 맞춰서 장단을 맞춰서 명령어를 처리하기 때문에 이때 신호가 1초에 몇 번을 반복하는지를 빈도 또는 주파수라고 합니다. 신호가 1초에 몇 번을 반복하는지 그거를 주파수라고 불러요. AVR의 주파수는 1600만 헤르츠잖아요. 16MHz.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1초에 같은 신호가 1600만 번 반복된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요 같은 신호는 어떤 신호죠? 요거죠. 요거. 예. 요 신호가 다시 한번요. 요 신호죠. 요렇게 해서 1, 0. 요 신호가 몇 번 반복된다고요? 1초에? 예, 1600만 번. 여기 1초죠?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해가지고 1초에 1600만 번을 반복한다는 얘기예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요거 아시고요. 그 다음. 근데, 이제 나중에 카운터 프로그램을 이제 타이머 카운터 프로그램을 만드시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신호 주기를, 여기서부터 요게 주기라고 그러거든요. 여기 한 주기. 여기서부터 한 주기라고 그래요. 요걸. T라고 표를 하거든요. 한 주기. 요걸 주기라고 합니다. 어쨌거나, 요거는 좀 너무 어려운 개념이니까요. 이러한 요 신호의 간격을 좀 넓히는 방법이 있어요. 넓히는 방법. 이건 너무 빨리 샌다, 이거. 1초에 1600만이나 세는데 너무 빠르다. 그러니까 조금 줄여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시간을 느리는 방법이 있어요. 즉, 주파수를, 줄여요. 그 방법을 우리가 분주라고 합니다. 분주. 프리스케일이라고 하는데 이제 나중에 배웁니다. 프로그램 하면서 여러분들 배웁니다. 자, 그 다음,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예, 이해 가셨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그러면은 신호 하나에 걸리는 시간은 얼마일까요? 그런데 자, 보세요. 여기에서 1초에 1600만 번이 걸린단 말이에요. 1초에 이런 신호가 똑같은 신호가 1600만이 걸려요. 그럼 요거 하나 걸리는데 걸리는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2를 1600만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요거 1600만 번 딱 하고 나면 1초가 걸려요. 1초 이렇게 1초가 걸리는데 그렇다면은 1600만 번이 아니라 이렇게 한 번 딱 했을 때 요때 걸리는 시간은 얼마냐? 예, 그게 1600만 분의 1 하면은 이게 0.00000000625초가 걸려요. 이렇게 걸립니다. 굉장히 펄스 하나가 딱 어떤 신호가 하나가 딱 한 주기 동안 움직이는
요 시간이 0.000000625초가 걸려요. 아하, 그러면은 1초 동안에 요런 신호가 1600만 개가 1600만 번을 왔다 갔다 하면은 1초가 걸리는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죠. 그런데 그래서 신호 하나가 딱 끝나는데 걸리는 시간은 뭐 저는 0.000000 0이 7개입니다. 625초가 걸린다. 요거 여러분들 이해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는 건 뭘까? 카운터는 뭘까? 자, 한번 보세요. 카운터라고 하는 것은 요런 신호. 요거예요. 요거. 여기까지 딱 지나가면 하나 하고 세요. 하나 하고 셉니다. 하나 이렇게 셉니다. 이해 가셨죠? 즉, 자, 그래서 여기 위에 보시면 아시죠? 이렇게 센다는 얘기예요. 카운터는 어떻게 센다고요? 자, 보세요. 이렇게 센다는 얘기예요. 하나, 둘, 이게 시간이 막 지나가요. 셋, 넷, 다섯, 해가지고 여기까지 오면 어떻게 돼? 1600만, 이렇게 센다는 뜻입니다. 그걸 카운터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자, 여기 나왔죠. 신호를 하나, 둘, 셋, 이렇게 세는 것을 카운터라고 그러면, 누가 그 세는 작업을 해요? 예, TCNT라고 하는 레지스터, 타이머 카운트라고 하는 레지스터에서 그 세는 작업을 해요. 그런데 무작정 세는 게 아니라 8비트 카운터는 어떻게 하겠어요? 000000서부터 1111 1111 1이 8개. 8비트니까요. 0도 8개. 그러니까 요거를 10진수로 바꾸면은 0에서부터 시작해서 255, 그러니까 256번을 세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가지고 256일이 여기까지 세는 겁니다. 자, 이해 가셨죠? 그 세는 값을 어디에 집어넣는다고요? 타이머 카운터라고 하는 레지스터에 집어넣는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타이머 카운트라고 하는 세는 애가 150번을 세웠다고 그래요. 0, 1, 2, 3, 4, 1, 2, 3, 4, 150번을 세웠어요. 그러면은 그때 걸린 시간은 얼마일까요? 예. 0.00000000 625초에다가 이런 게 150번 완성됐으니까 여기다 150번 곱해주면 돼요. 그만큼 시간이 걸린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이해 가셨죠? 자,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이제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타이머 카운터 프로그램을 하려면 어디까지 셀 것인가를 정해줘야 돼요. 예, 정해줘야 되고, 이렇게 세면서 하는 일이 있어요. 그냥 그 AVR이 무작정 세는 게 아니라 얘들이 어떤 일을 해요.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겠습니다. 자, 우선 일반적으로 세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8비트일 때의 예입니다. 타이머 카운터가 0에서부터 255까지 8비트니까. 그러니까 256번을 세는 거죠. 0, 1, 2, 3, 4 해가지고 250이니까. 이렇게 일반적인 세기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노멀 모드라고 그러는데, 일반적인 세기에서는 0에서 255까지 256번을 세는데, 다 세면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끝나요. 따라서 다시 세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타이머 카운터 값을 0으로 놓든지 어떤 숫자를 넣어야 돼요. 그럼 그 숫자에서부터 다시 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타이머 카운터가 255까지 다 세면은 나 다 셌다라고 하면서 우리한테 알려줘요.
어떤 형식으로 알려줘요? 인터럽트 형식으로 알려줘요. 그런데 어떤 인터럽트냐? 이거 넘쳤다. 세는 게 내가 255까지밖에 못 세는데 넘쳤다. 오버플로우. 넘친다라는 뜻인 오버플로우인데요. 야, 이거 다 세는데 넘쳤다. 넘쳤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하고 인터럽트를 자동적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인터럽트 형식으로 알려줘요. 그래서 일반적인 세기 방법 노멀 모드에서는 카운터가 0에서부터 25까지 센다. 다 세고 나면 그냥 멈춰 있는다. 그 다음에 다시 세게 하려면 결국 타이머 카운트 값을 우리가 다시 어떤 숫자를 넣어서 거기서부터 세라 하고 알려줘야 된다. 그리고 다 셌을 때는 우리한테 야, 다 셌다. 너무 지금 세는 게 넘쳤다 하고 우리한테 인터럽트 형식으로 알려준다. 예, 제 설명이 좀 뭐하지만 이제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그냥 세는 게 아니라 비교해가면서 세요. 그래가지고 어떤 기억 장소에 우리가 여기까지만 세라 하고 알려줍니다. 더 이상 세지 말고, 끝까지 가기는 가는데, 255까지 가는데, 거기까지 가기 전에 여기까지만 세라 하고 알려줘요. 그 기억 장소를 OCR이라고 부릅니다. Output Compare Match Register. 출력 컴페어 매치. 비교해서 같아지면은 멈춰라, 어쩌고, 이런 거죠. Output Compare Match Register라고 해가지고 OCR이라는 레지스터에다 숫자를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7이라는 숫자를 넣잖아요. 그러면은 이 타이머 카운트가 0, 1, 2, 3, 4, 5, 6, 7 하고 딱 세요. 7까지 딱 세잖아요. 세고 나면 다시 자동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세기에서는 카운터 값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강제적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비교해서 세기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어디까지만 세라 하면은 거기까지 딱 세고 나면 다시 0으로 떨어져요. 지가 알아서. 아시겠죠? 예, 여기 TCNT가 자동적으로 0이 되고 그리고 나 다 셌다. 세고 그러니까 네가 알려준 대로 거기까지만 세라고 했는데 나 거기까지 다 셌다 하고 그거를 인터럽트라는 형식으로 또 우리한테 알려줘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타이머 컴페어 매치. 그러니까 컴페어 매치 나중에 이제 배웁니다. 자, 여기까지 제일 위에는 뭐냐면은 요거에서는 이제 나중에 이름을 뭐냐면은 인터럽트 형식의 그 인수가 오버플로우라는 용어를 써요. 일반적인 세계에서는 인터럽트가. 그런데 비교해서 어떠한 우리가 알려준 것하고 비교해서 카운터 값을 올릴 때는 그 인터럽트 형식이 여기까지 다 셌다라고 했을 때 알려주는 방식이 어떻게 하냐면 컴페어 매치다. 비교했더니 그 값하고 일치하더라 하는 방법으로 인수를 그런 식으로 우리한테 알려주면서 인터럽트를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비교해서 세기에서는 어떤 방법이 있냐면요. 비교해가지고 카운터를 막 세기 시작해서 여기까지만 세라 했는데 거기까지 딱 셌어요. 그러면은 거기까지 센 상태에서 카운터 값이 자동적으로 0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한테 자 여기까지 다 셌어 하고 우리한테 알려주는 방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CTC 방식이라고 해요. CTC 방식. 예. Compare Match Timer Clear. 뭐냐면은 클리어 타이머. 카운터 하다가 막 세다가 타이머가 이 OCR의 값하고 같아지면은 자동적으로 타이머 카운터의 값을 0으로 만들어요. 이런 것을 CTC 모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이제 OCR의 값이 여기 OCR이 있어요. Output Compare Register가 있어요. 여기 카운터가 있어요. TCNT가 있어요. TCNT가 있어요. 이걸 여기다가 5를 넣어놨어요. 5를 넣어놨으면 이렇게 0, 1, 2, 3, 4, 5까지 세면 어떻게 한다고요? CTC 모드에서는 이게 다시 0으로 떨어진다고 그랬죠.
인터럽트 알려주면서. 근데 PWM 모드라는 게 있어요. Pulse Width Modulation. 이건 뭐냐면은 0, 1, 2, 3, 4, 5 하고 여기까지 딱 여기 비교해가지고 여기까지 딱 하죠. 그러면은 AVR에 어떤 특정한 곳에서 여기 이제 어떤 데이터를 내보내는데 계속 1을 내보내고 있다가 요거 카운터가 5하고 딱 같아지는 순간 0으로 뚝 떨어져요. 네, 뚝 떨어져요. 이렇게 뚝 떨어져요. 이렇게 어떤 특정한 비트 값을 바꿔주는 방식을 뭐라고 하냐면 PWM 모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저하고 프로그램을 하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중원부원하면서 너무 힘을 주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느라 좀 말이 좀 혼란스러웠는데 어쨌거나 타이머 카운터는 컴퓨터 AVR 내부의 시계가 가는 것을 시계가 시간을 이렇게 일정한 속도로 반복하면서 시간이 지나가는 것을 카운터라고 하는 것이 세는 거를 말한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세는 방법에는 그 일반적인 방법, 그 다음에 CTC 방법, 그 다음에 PWM 방식 세 가지가 있다. 그리고 뭐 그 정도만 일단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만 알아놓으시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하고 이제 같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그냥 참고적으로 해놨는데 여기 TCNT라는 게 이게 타이머 카운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디까지 세라 하고 이게 OCR의 값이에요. OCR 아웃풋 컴페어 매치 레지스터 여기까지만 세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자 보세요. 여기까지 막 세다가 0으로 뚝 떨어져요. 떨어지죠 이렇게? 예, 0으로 떨어지죠. 이것을 무슨 방식이요? CTC 방식. 오호. 예. 이제 이 표 보는 방법을 그림 보는 방식을 이해가시죠? 카운터가 막 세요. 세다가 여기까지만 세라 하고 고까지만 세라고 했더니 지시를 하니까 0으로 뚝 떨어져요. 다시 세요. 여기까지만 세라네 뚝 떨어져요. 다시 세요.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세라네.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OCR의 값이 비교하는 레지스터의 값이 여기까지만 세라 한 거를 서로 다르게 써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멈추는 내가 틀리죠. 우리가 일반 모드에서는 한번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이 값을 다시 0으로 떨어뜨려 줘야 돼요. 그런데 CTC 모드나 PWM 모드에서는 이렇게 갔다가 다시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제 이해 가셨죠? 자, 무작정 가서 무작정 샜다가 그냥 거기서 멈추는 것을 노멀 모드라고 한다. 이해가 가셨죠? 이렇게 여기까지만 세라 하고 이렇게 여기까지만 세라 이렇게 알려주면은 거기까지 샜다가 뚝 다시 0으로 떨어지는 것을 CTC 모드라고 한다. 이해 가셨죠? 자, 이렇게 세다가 여기까지만 세라 하면은 그 부분에서 어떤 특정한 핀의 신호가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0으로 떨어 다시 딱 여기까지만 세라 했더니 다시 원래 있던 신호가 바뀌어요. 이렇게. 이렇게 어떤 특정한 핀의 신호를 바꾸는 것을 우리가 무슨 모드요? PWM 모드 방식이라고 한다. Pulse Width Modulation.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이 있다는 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모터 속도 같은 거 바꿀 때 아주 정말 중요하게 씁니다. PWM 모드. 엄청 중요합니다. 자, 이건 여러분들하고 프로그램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스태핑 모터의 키보드의 스위치를 조작해서 스태핑 모터의 속도를 제어하는 방법, 그 다음에 타이머 카운터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그 타이머 카운터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번 만들어 봐야지,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 봐야지, 타이머 카운터가 이래서 매우 기묘하고 또 이렇게 만드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설명한 것들을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고요. 다음 시간 수업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